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고체 물리학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하는 거는 원자 상태로 이런 자연의 어떤 자연 속에는 이렇게 원자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원자 상태로 있을 때가 유리하고 어떨 때는 두 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분자 상태로 있는 게 유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게 유리할 때가 있다. 원자가 유리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분자 상태로 유리한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이제 고체 상태로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수소를 보면 말이야. 수소를 보면 원자 상태로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게 H2 상태로 있기도 하고 수소는 상당히 재미나가지고 수소가 말이야. 수소가 분자가 이렇게 분자가 한 포인트를 이뤄가지고 이 고체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고체 수소야.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어떨 때는 왜 원자 상태로 존재하고 어떨 때는 왜 분자 상태로 존재하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고체 상태로 존재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원자 상태로 있는 거하고 분자 상태를 있는 데를 이렇게 보면 수소에서 보면 이게 온도가 낮을 때는 분자 상태로 있는 게 원자 상태로 있는 것보다 유리해요. 그런데 이제 온도가 높으면 그러면은 원자 상태로 있는 게 더 유리해.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보면 원자 상태가 에너지가 더 높아서 분자가 에너지가 더 낮아서 항상 분자 상태로 존재할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 상태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에서는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냐면 이거는 에너지하고 엔트로피와의 싸움이에요. 자연은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하고 동시에 자연은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결합한 거, 그러니까 프리 에너지라 그래요. 프리 에너지는 뭐냐면 에너지에서 마이너스 하기를 그러면 엔트로피 때문에 생겨난 그 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가지고 두 개가 U가 작아지면 F가 작아지고 S가 커지면 F가 작아지니까 두 개의 경쟁 상태다 하는 거를 이제 한번 보자 이게. 그래서 이제 통계역학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벌써 여기까지 딱 나오면은 통계역학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가슴속에서 울컥 튀어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 프리에너지 미니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역학을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기왕에 나왔으니까 수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세계도 업적이지? 수소. 내가 말이야. 내가 그 대학원 시절에 어떤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스승님을 모시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우리 스승이 하던 게 뭐냐면 그분이 이 전공이 솔리드 하이드로젠이야. 그래서 내가 솔리드 하이드로젠을 전공으로 할 뻔했어요. 할 뻔했는데 안 했어. 대신에 우리 선생님하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필드를 혼자 독학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안 해요. 지금 완전히 그거하고 다른 거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솔리드 하이드로젠이라는 걸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솔리드 하이드로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얘기했듯이 뭐를 이루냐면 고체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거예요.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있으면 원자 상태로 있는 하이드로젠 그게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 상태로 하이드로젠이 이제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분자도 말이야. 분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분자도 두 개씩 이렇게 뭉쳐가지고 온도가 더 낮아지면은 이렇게 하이드로젠 뭐로 이룬다? 고체를 이루게 돼요. 이 하이드로젠에 대해서는 아주 말이 많아. 하이드로젠을 이렇게 보면 이거 지금 두 개 분자 상태로 돼가지고 이놈이 하나 딱 이놈이 딱 있고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말이야 고체 상태를 이루면은 이게 프리 일렉트론이 저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프리 일렉트론이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인슐레이터인데 이거를 가지고서 압력을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압력을 가하면 일렉트론이 하나씩 이렇게 일렉트론들이 튀어나와서 뭐 여하튼 간에 하여간에 일렉트론이 튀어가지고 이것이 메탈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압력을 굉장히 가하고 그래가지고 메탈이 되는 거를 내 생각엔 확인을 했어.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실험일 거다라는 거는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고체까지 만들려니까 온도를 굉장히 내려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를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위를 지그시 밟아줘야 된단 말이야. 압력을 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압력 가하는 게 또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근데 하이드로젠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별을 공부하는데 어떤 곳에서 어떤 별을 공부를 하는데 자연계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하이드로젠인데 거기서 시그널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를 알려면 하이드로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수소를 보면 수소는 자연에 그렇게 많을 뿐 아니라 별을 보면 수소 때문에 저 동네에서 뜨거운 빛이 나오기도 하지만 빛을 못 내는 그러한 별에서는 엄청나게 온도가 낮을 거고 그리고 그것이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도 있을 테니까 만약에 안쪽에 있다 그러면은 압력을 가했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태로 있는가 별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알려면은 하이드로젠을 이렇게 열심히 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이드로젠에다가 압력을 가하면은 메탈이 되고 거기에다가 더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슈퍼콘덕터 이 슈퍼콘덕터가 될 거다 초전도가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이드로젠에서 슈퍼콘덕티비티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이론하는 사람들의 그 뭐냐면은 이게 드림이었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해놓고서 이것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슈퍼컨덕티비티가 하이드로젠에서 발견이 되면 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좀 확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노벨상 탈 수 있어요. 그것도 아직 unsolved problem 중에 하나. 자, 그래서 이 솔리드 하이드로젠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냥 솔리드하고 굉장히 달라. 왜 솔리드하고 다르냐면 하이드로젠은 매스가 굉장히 낮아요. 하이드로젠보다 매스가 질량이 더 작은 원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레티스 격자를 이룬다 그러면은 이것이 포텐셜의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지? 레티스를 이루면은 각자가 레티스 포텐셜의 가운데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번 챕터에서 공부하겠지만 포넌 바이브레이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고 그래가지고 잠시 후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스프링을 단거로 해가지고 이 모델을 이제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바이브레이션인데 하이드로젠은 이 바이브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원자, 다른 어떠한 분자, 다른 어떠한 고체에서 와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엮어져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이 분자들은 프리 로테이션을 해요. 프리 로테이션을 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고체 격자에 있으면은 꽉 거기에 묶여가지고 바이브레이션까지밖에는 못하지만 이 하이드로젠은 매스가 작아서 퀀텀 모션이 강하고 여러분들은 퀀텀 모션이 강하기 때문에 제로 포인트 모션을 굉장히 강하게 할 거고 그러면은 바인딩이 돼가지고 고체 격자를 이루고 있지만
국제 격자의 그 가운데 점에서는 프리 로테이션.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분자다 이게. 왜냐하면 고체 격자예요. 격자라 가지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격자 속에 하나에 들어가 있지만 내가 거의 자유롭게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체물리에서도 이제 배우겠지만 이 로테이셔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고, 로테이셔널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의해 가지고 로테이션에 관계되고 있는 퀀텀 점프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시그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체 상태에 있을 때 로테이션이 마음대로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고체 상태 속에서도 로테이션이 이제 같이 되고, 그 로테이션 디그리 오브 프리덤하고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두 개가 겹쳐가지고 이 두 개가 같이 트랜지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물질이 뭐냐면은 이게 고체 수소예요. 이 고체 수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콘텀 크리스탈, 콘텀 솔리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콘텀 솔리드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가장 좋은 그러한 캔디데이트가 뭐냐면 이게 콘텀 솔리드다. 그러던 차에 10여 년 전에 뭐가 발견이 됐느냐면 카본 60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카본 60. 카본 60는 솔리드 하이드로겐하고는 이제 상당히 달라. 콘텀 메터리얼은 아니지만 카본 60가 또 어떤 성질이 있느냐면, 여러분들 카본 60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지? 이게 동그랗게 축구공하고 완전히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거의 시메트릭해요. 시메트릭 해가지고 이놈도 말이야, 이거는 콘텀 모션이 아니고 그 카본하고 카본 사이에 결합력이 굉장히 약하면서 카본이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이놈이 국체를 이뤘을 때 그 속에서 돌아가요. 로테이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페이지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라쳇 페이지라는 거예요. 라쳇 페이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린애들한테 별의별 걸 다 가르쳐줘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테니스장에 이렇게 있으면은, 테니스장에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그래가지고 테니스 코트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으로만 돌아가고 다른 쪽으로는 안 돌아가게 딱 잡혀 있는 거 있지. 그래서 라쳇 페이지라는 게 이제 존재해요. 뭐냐면 프리하게 막 돌고 있다가 온도를 내리면은 갑자기 척하나 걸리는 그런 페이지가 존재하는 게 뭐냐면은 이 솔리드 하이드로겐이 아니라 카본 60에서 그런 로테이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각자가 다 같이 뱅그르르 마음껏 돌고 있다가 온도를 내리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한 100도 정도 되면 서로 옆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손을 탁탁탁 잡기 시작해가지고 로테이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깨져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여하튼 간에 자, 오늘은 뭐를 하느냐면 크리스탈의 바인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지금 격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따로따로 노는 거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게를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안정한 상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이렇게 되고, 온도가 높아지면 뿔뿔이 헤어지는 게 더 안정이 돼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렇게 고체로 되는 게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럼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뭐냐면 NaCl 같은 것들이 고체가 되는 게 이제 더 유리하더라. NaCl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이게 소금인데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중성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한쪽에 일렉트론을 한쪽에다가 줘가지고 이런 결합을 뭐라 그러느냐면 이른바 아이오닉 결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오닉 결합, 아이오닉 크리스탈 하는 게 이제 유리한 경우가 있고. 자,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보면은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다이아몬드는 카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쪽에 있는 카본에 있는 일렉트론이 다른 쪽에 있는 카본의 일렉트론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아이넥 결합을 하지 않고
이거는 이른바 코발란트 본딩이라고 코발란트 결합을 한다. 자, 코발란트 결합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얘기를 하겠어요. 자, 코발란트 결합.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코발란트 결합을 하는데 이 결합 또한 굉장히 강한 결합이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결합력이 세냐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결합이 이제 제일 커. 코발란트 결합이 이렇게 결합력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아이닉 결합도 굉장히 결합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렉트론을 준 다음에 이 둘 사이에 잡아다니는 힘이 있는데 둘 사이에 있는 잡아다니는 힘이 일렉트로스타틱 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결합력이 이제 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리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거는 이 다이아몬드하고 있는 경우하고 달리 여기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프리 일렉트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 일렉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리를 이렇게 보면 구리는 프리 일렉트론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자유결합 또는 자유금속결합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금속결합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낮추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H2O로 되어 있는 이게 수소결합처럼 수소결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약한 결합인데 이 수소결합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결합력이 말이야 아주 무지무지하게 작아가지고 이거는 이거를 이루고 있는 원자를 보면 너무도 이렇게 동글동글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봐도 중성이고 그 다음에 자유전자도 거기 있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은 코발런트 본딩도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를 낮추면 결합을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곤 가스 같은 거를 보면 알곤 가스를 보면 이게 인넛 가스이기 때문에 인넛 가스에 알곤 같은 거를 보면 인넛 가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른 곳에다가 일렉트론 하나 더 주려고 그러지도 않고 더 받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자기가 너무 완벽해가지고 둘 사이에 둘이 서로 끌어다녀서 코발런트 본딩을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수소결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온도를 내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온도를 내리면 어떻게 된다? 고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왜 생겨나느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는 생겨나는 이유가 induced dipole moment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건데 자, 이렇게 induced dipole moment 때문에도 고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induced dipole moment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반데르발스 포스다. 발스가 V자로 시작하냐 W자로 시작하냐 아 맞아네 W A L S 30년 전에 50년 전에 외웠는데 말이지 아직도 기억하네. 반대로 발스 포스. 그러면 이 책에서는 지금 반대로 발스 포스의 그 원인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양자역학적으로 한번 유도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반대로 발스 포스를 반대로 발스 포스라는 거는 어떤 게 이제 반대로 발스 포스냐면 이런 게 이제 반대로 발스 포스. 정기적으로 중성인 두 개가 멀리 있을 때는 서로 아무런 그냥 인력 같은 게 없는데 점점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이게 자체끼리 말이야. 이게 정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외부에서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가 생겨난다. 그러면 가까운데 마이너스 생겨나고 먼데 플러스 생겨나요. 그거는 자연의 이치야. 이제 멋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래.
자, 하여간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플러스가 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말이야, 이게 그냥 자기 자신도 그 안에서 항상 중성이 아니고 플럭추에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잠깐 플러스가 되고 옆에 마이너스가 됐다가 바뀌고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일어나요. 근데 두 개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차지 플럭추에이션이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쪽에는 말이야, 이쪽에는 플러스 가까운 쪽에는 마이너스가 나타나기도 하고 플러스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마이너스가 나타날 확률이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게 에너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 에너지적으로 그게 좀 더 자연이 그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성인 두 개를 이렇게 가까이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플럭추에이션이나 그렇지 않으면 인듀스드 다이폴 모멘트 같은 게 생겨나는데 그때 옆에 생겨난 다이폴 모멘트 사이에는 이렇게 될 확률이 여기 반대쪽으로 될 확률보다 높아요. 그래서 평균 잡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중성인 두 개 입자가 있더라도 이거 두 개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거 둘 사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에버리지 보면 굉장히 그런 확률이 작고 그렇지만 결합력이 작지만 그래서 둘 사이 인력이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모델링을 지금부터 하기로 하자. 그러면 그 모델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책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1차원으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1차원으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둘 사이에 스프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이게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해놓고 이게 스프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로 위에 현상을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성이라 해놓고 왜 찌그러뜨리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면 인듀스된 그런 다이폴 모멘트가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고 저쪽에도 생겨날 수 있고. 그럼 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느냐? 당연하죠. 이게 더 에너지적으로 낮은 거니까. 둘 사이 거리를 말이야. R이라고 해놓고 요거의 거리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를 X2라고 해놓고 이쪽의 거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X1이라고 이렇게. 자, 이 문제의 에너지를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를 한번 구해보자는 게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양자값 다 배웠지만 그래서 H0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H0가 2n분의 P1의 자승 2분의 1의 C의 X1의 자승 2n분의 1의 P2의 자승 자, 이거 둘이 말이야. 둘 이런 거 없이 그냥 요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2n분의 P1의 자승 2분의 1 CX 스프링 하나니까 이것도 스프링 하나. 그런데 둘 사이에 저 차지에 의해서 차지 플럭추에이션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는 저랑 쿨롱 포텐셜에 의해 가지고 미약하나마 거기에 포트 오브 더 해밀토니안이 존재해 가지고 그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H1이 해놓고서 보니까 둘 사이에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R인데 포텐셜이 R분의 2자승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 R에다가 X1만큼 갔다가 X2만큼 빠졌네 그지? 2자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사이에 관계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요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R 플러스 X
짧아지니까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자승 이렇게 써놓고 저쪽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는 했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무진장 기네, 그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R 플러스 X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야, 이건 내가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틀린 거 정도는 뭐 약하고 틀린 게 상당히 많더라. 응? 아, 이게 내가 오리지널리 내 본래 강의록은 다 맞았는데 내가 틀릴 리가 있냐. 비꼈을 때 학생들이 이거 할 때 많이 틀렸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무진장 많이 잡아냈거든. 기뻐 지금. 그리고 왜 틀린 거 잡아낼 때마다 더 기쁜 거 있지, 그지? 기쁘면 안 되는데. 근데 자,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틀렸더라, 그지? 요건 맞았는데 그거 할 때 이렇게 써놓고 R분의 2자승을 이렇게 놓고 말이지, 이거.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을 묶어버리면은 1 플러스 R분의 X1 마이너스 X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R분의 X2. 1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전개를 한다. 전개를 하는데 몇 차항까지 하느냐면 전개를 하는데 2차항까지 해야 돼요. 1차항을 하면은 서로 다 캔슬이 돼가지고 살아남는 게 없고 2차항까지 캔슬을 하는데, 그래서 계산하는 중간 과정이 그 노트에서 조금 틀렸지만 근데 이제 보니까 결론은 맞더라고요. 이거 2자승 써놓고 2배 x1 더하기 x2 x1 곱하기 x2 노트에 틀린 거 다 고쳤어. 진짜 고쳤냐? 고쳤어 안 고쳤어? 고친 것도 있어. 자,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느냐면 해밀토니안이 이거에다가 이렇게 이제 두 개 해밀토니안으로 이렇게 됐는데, 해밀토니안을 보면 1하고 2가 섞여 있어 지금. 1하고 2가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쓰든지 1하고 2 섞여 있는 거를 만약에 분리를 시키면은 해밀토니안을 그래서 분리를 시켜서 둘로 나누고 한쪽하고 한쪽하고 베리어블이 만약에 다르면 각각을 풀어가지고 토탈 웨이브 펑션은 각각의 곱이고 토탈의 아이겐 펑션은 각각의 더하기다. 뭐 이런 거 우리 양자 시간에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적당히 해가지고 변수 변환을 해가지고 두 개의 합으로 표시가 되는데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독립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두 개의 해밀토니안의 합으로 한번 표시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 퍼트 오브 해밀토니안 x1 곱하기 x2 주고서 토탈 해밀토니안을 다시 다이어고널라이즈 시키는 그 방법, 이거는 양계획학에서 연습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게 S를 시메트릭한 거하고 어시메트릭한 거로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X1에다가 X2, 그 다음에 어시메트릭한 거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쓰고, 그러면 X1은 어떻게 되느냐면 X1도 X2도 시메트릭과 어시메트릭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쓸 수가 있고, 모멘텀도 마찬가지야. P1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분의 1에다가 시메트릭한 그 다음에 어시메트릭한 두 개 합으로 표시가 되고, P2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P2도 루트 2분의 1에 이거 반갑다 야.
멀쩡하네. 이렇게. 야, 되게 친하지, 그지? 정하나. 몰랐어? 아 오늘 어. 자다가 알람을 10시에 맞췄는데요. 어. 끄고 다시 한 거. 아, 그래. PS 마이너스 P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게. 네. 지금부터 하는 거는 교과서에 다 있고, 여태까지 솔리드 하이드로젠의 고체를 잃었을 때도 로테이셔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고, 뭐 라체 페이지가 뭐고 이런 거 한참 얘기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놓쳤구나. 그 비디오 나오면 비디오 한번 봐봐. 왜 고체가 왜 형성이 되느냐, 분자가 왜 형성이 되고 원자가 어떨 때는 원자고 어떨 때 분자. 아, 이거 한번 물어보자. 그럼 경환아, 어떨 때는 말이야, 어떨 때는 분자로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 원자로 있는 경우가 있지. 언제 분자가 되고 언제 원자가 되죠? 언제 우리 조금 전에 다 했잖아, 그지? 야, 그 수소가 있어요. 수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수소가 원자로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원자로 있지 않고 분자로 있기도 하잖아, 그지? 언제 원자로 있니? 수소가 원자로도 있고 분자로도 있잖아. 언제 원자로 있어? 홀로 있을 때 원자로 있지, 그지? 둘이 있을 때는 분자로 있니, 항상? 굉장히 쉬운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할 때가 한둘이 아니야. 응?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잖아, 그지? 그러면은 딱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딱 손들고 막 이것저것 질문들 하잖아. 근데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1, 2초밖에 없어.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거를 답을 하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면 그때는 질문한 사람도 기쁘고. 왜 그러냐면 내가 여보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왜 질문을 하느냐면, 이게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하면 예를 들어 5년, 10년 동안 한 거를 한 20분이나 30분 동안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세미나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 연구를 안 했지만 50분 동안 듣고서 이 사람이 5년이나 10년 동안 한 거를 이해를 하고 싶어서 거기 와서 이제 앉아있는 거거든. 근데 10년 동안 한 거를 몇십 분 동안, 1시간도 안 되는 동안에 다 이해하는 거 어려우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자기가 캐치 못한 거에 대한 그거를 이제 질문들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질문을 딱 받아가지고 대답을 쫙 잘해주면 그냥 한 5년씩 그냥 쑥쑥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머릿속으로. 응? 대답을 못하잖아. 그러면은 거기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아깝거든. 이해도 못하고 그러는데 여기 앉아있다는 게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답이 잘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발표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행복해가지고 막 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져. 그러고 다 끝난 다음에 말이야, 가서 저녁 같이 먹으면서 참 재미나게 들었다, 뭐 많이 배웠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공격적으로 되겠어. 서로. 응? 한 사람은 자식 10년 동안 해놓고서 저런 것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해가지고 내가 아직 이해를 못 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자식 잘해줬는데 그것도 이해 못해 뭐 이래가지고 이게 서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은 여러 가지 용어가 다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대답을 팍팍 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이제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쉬운 것들도 1초 동안이나 2초 동안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제일 쉬운 방법으로 그거를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질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전혀 10년 동안 내가 연구한 사람이지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초 동안 대답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1, 2초야, 1, 2초. 와가지고 대답이 나가야 되는데, 그 이제,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느냐. 1초 동안 생각이 안 났거든. 근데 이제 생각이 안 났다고 해가지고, I don't know 그러면 그건 창피한 거지. 내가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저 사람 하나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질문한 거를 대답을 못하면은 I don't know 그러면 그때 나 같은 사람이 비밀인데 전국에 공개하면 안 돼. Well 다 그러는 거야. 영어로 하니까. 응? Well that's a good question. 그래서 한 5초 지나잖아. 그 사이에 이제 생각이 나야 돼. 응? 그래도 생각이 안 날 때는 let me think. in case. 벌써 이제 5분 지나잖아. 그때까지도 생각이 안 나잖아. Yeah, that's a good question. That's too much details. So let's discuss this after the seminar. 10초 지나도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야 되고. 근데 1초 만에 다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 하이드로젠 아톰이 어떨 때는 아톰이 되고 어떨 때는 몰리큘로 되는 게 그거는 에너지적으로 보면은 분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있는 경우가 따로따로 있는 경우보다는 에너지가 낮지만 근데 온도가 높을 때는 에너지 낮은 것보다는 엔트로피가 높은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원자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강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거의 템퍼레처가 0인 경우를 가지고서 이제 에너지만 가지고 이제 따져보는 거지만 만약에 열을 가해서 온도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통계역학이 들어가야 되고 온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를 하느냐면 에너지가 낮은 경우 어떻게 에너지가 낮아지는가 하는 템퍼레처가 0인 경우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만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 그래서 두 개의 원자가 있어가지고 두 개의 원자가 차지 뉴트럴한 두 개의 원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알곤 같은 그런 원자가 있고 알곤 원자가 있는데 이게 차지 뉴트럴한 두 개의 원자가 두 개가 또는 100개가 또는 10,000개가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이게 고체를 이룰 수가 있다. 이 차지 뉴트럴한 것이 어떻게 고체를 이루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 지웠네 여기서 무슨 아이오닉 본딩이라든지 또 무슨 본딩이 있었지? 코발런트 본딩이라든지 수소결합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보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차지가 항상 있었거든. 차지가 항상 있었는데 여기에 알곤 두 개를 이렇게 놓고 했을 때는 차지 뉴트럴이라는 거를 놓고서 어떻게 해서 이 결합을 하느냐. 이것도 원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거기에 큰 역할을 하는 거고 전기가 큰 역할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차지 뉴트럴한 거지만은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차지 뉴트럴한 것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플락추에이션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두 개가 이렇게 플락추에이션 하고 있으면서 요렇게 생겨났을 때 옆에서 플락추에이션 하는 요게 생겨날 확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생겨날 확률보다 높고 그런 힘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두 개가 여러 개가 고체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힘이 이른바 뭐냐면 반데르발스 포스고 그 반데르발스 포스라는 게
두 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대로 발수 포스가 더 크고 멀어지면 반대로 발수 포스가 작아지는데 그 어트랙티브 포스가 어트랙티브 인터랙션의 에너지가 말이야. 인터랙션의 에너지가 2에 아니지 R에 6승분의 1에 비례하더라. 6승분의 1. 그러니까 짧아지면 어트랙티브 포스가 굉장히 크고 어트랙티브 에너지가 크고 멀어지면 어트랙티브 에너지가 굉장히 작아지는 그러한 거를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어트랙티브 포스는 R의 6승분의 1이고 리폴시브 포스는 어떻게 되냐면 R의 12승분의 1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벌써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이거를 실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R의 6승분의 1을 지금 이렇게 스프링을 가지고서 R의 6승분의 1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고 R의 12승분의 1은 리펄시브 포스인데 그러니까 12승분의 1이니까 R이 작을 때 굉장히 커지는 그런 건데 이거는 파울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이 스프링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R의 6승분의 1의 어트랙티브 포스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프리 해밀토니안하고 H1 둘로 나눈 다음에 H1을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니까 R이 굉장히 요 둘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R 30분의 1에 2에 X1, X2 이렇게 되고 그래서 토탈 해밀토니안이 이 두 개 합으로 표시가 되는데 퍼트 오브 더 해밀토니안을 보니까 퍼트 오브 더 해밀토니안을 보니까 이 X1하고 X2가 서로 곱하기로 돼 있고 이게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XS, XA로 이렇게 베리어블을 바꾼 다음에 보니까 이걸 다시 있어 놓고 보니까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해밀토니안이 2n분의 1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PS의 자승에다가 2분의 1에다가 C-2 자승에다가 R의 3승분의 XS의 자승 PA의 자승에다가 2분의 1에다가 C- 플러스 2의 자승에 R의 3승분의 1에다가 XA의 자승 이렇게 해밀토니안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더라. 그러면 해밀토니안이 둘로 나눠져 있으면은 각각을 풀어가지고 아이겐 펑션은 더하면 되고 아니 곱하면 되고 아이겐 밸류는 더하면 되더라. 그러면 아이겐 밸류를 각각의 아이겐 밸류를 보니까 아이겐 밸류가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니까 에너지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앵귤라 프레퀀시 오메가 S를 해보니까 오메가 S하고 오메가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2분의 1 KX 자승의 K가 작아지고 하나는 이제 K가 이제 커졌더라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아이겐 펑션은 그냥 고비고 아이겐 밸류는 이제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델타 U는 어떻게 되느냐 변한 거를 해보면은 2분의 1에다가 H바 이렇게 써놓고 W 델타 S에다가 W 델타 A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R의 6승분의 A로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중간 과정은 그냥 노트에다 있으니까 그러면 교수님 질문해도 될까요? 아 그럼 질문하는 게 좋지. 그 아까 스프링 그림에서요
뒤에가 진동하잖아요. 그럼 가속되는데 전자기파가 나오나요? 전자기파 나오냐고? 예.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이다, 이거. 지금,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브레이션하고 이게 바이브레이션 하겠지, 그지? 그러면 가속 운동을 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올 거냐면은 여기서 빛이 나온다 이게. 여기서 빛이 나온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갈 거다. 그럼 우리 형태기 한번 생각해 볼래? 이게 지금 우리가 막스웰 방정식을 공부를 했는데 말이야. 전하를 가진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여기서 전자기파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에너지가 바이브레이션 할 때 해가지고 에너지 잃어버리면은 결국은 바이브레이션 안 할 때까지 갈 거고 결국은 반대로 발수 포스가 다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인데 형태 여기에 대한 반론 한번 얘기해볼래? 그러니까 한마디 오실레이터는 그 미니멈 에너지가 있으니까요. 2분의 1 하오메가만큼 정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양자역학으로 보면 정지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델타 X도 제로가 되고 정지한다 그러면 델타 P도 제로가 되고 파울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깰 거고 정지는 안 할 거다 하는 게 이제 얘기였어요. 정지 안 하면은 계속 바이브레이션 할 수 있을 거고 계속 바이브레이션 하면은 계속 가속 운동을 할 거고 계속 간섭 운동을 하면은 전자기파를 밖으로 내보낼 거고 영원히 전자기파를 밖으로 내놓으니까 에너지가 크리에이션 된다. 지금 향태기가 그런 얘기한 거거든. 생각해보니까 지금 죽으면 죽었지 운동은 스톱을 시킬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이브레이션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에너지를 밖으로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죽지는 않을 거다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크리에이션 해가지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겠다 하는 게 지금 형태의 얘기거든. 영식이 한번 해볼래? 내가 이게 형태기는 내가 찍어주고 이제 형태기가 좀 잘생겼지 그지? 우리 형태기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영식이 한번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안 된다 그랬잖아. Well? good question. 하고서 That's too much details. Let's discuss after the class 해야지. 자 그러면 자 지금 가고 있어요. 대답할 사람. 이거 똑같은 문제 이게 양자역학 시간에 했잖아. 여기서 핵이 있고 그 둘레를 전자가 돌고 있는데 가속 운동을 하는데 지금 가속 운동하면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원자는 다 세상에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uncertainty principle을 만족을 하기 위해 가지고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속 운동을 하니까 계속해서 빛이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모순을 그때 어떻게 풀었다 그렇게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이거.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게. 막스웰 방정식을 깨지 않고 양자역학이 탄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응?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그 아름답던 막스웰을 다 죽이고서 만들어내면 안 돼, 이거. 그 우리 어떻게 했어, 이게. 그 당시에. 안 떨어진다 그랬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양자역학을 책을 봐도 이렇게 해놓고서 떨어지는 시간 계산하면 얼마냐. 그래서 뭐 10의 마이너스 40초 뭐 세컨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떨어졌다. 왜 그러냐. uncertainty principle이다. 아닌가? uncertainty principle이다. 그럼 뭐 막스웰은 뭐 막스웰 죽이겠냐? 그때 이거를 해결한 게 뭐냐면 전자기파가 밖으로 방출이 되는 전자기파가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어. 그걸로 해결한다 그랬어.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어떻게 해결하냐면 막스웰 방정식도 보존을 시키고 언서튼티 프린시플을 그것도 만족을 하고 두 가지를 하려니까 막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가속 운동을 하니까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을 해야 돼요. 방출시켜. 근데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는 방출된 에너지만큼이 전자기파를 다시 우주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 수업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죠. 그지? 경환아 얘기했지? 맞아. 이것도 지금 똑같은 거라고. 이거 지금 방출되지만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는 그래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고 그래서 아이겐 스테이트야.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 막스웰 방정식도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간 것만큼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기 위해서 나간 것만큼 저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런 모순들을 다 해결하고 그러고요. 파이만 같은 사람이 이런 거 파이만 다이어그램에서 나간 게 다시 들어오는 거 지금 다 파이만 다이어그램이에요. 퍼터베이션 이런 가지고 이거 다 다시 풀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영식이가 그냥 머리가 그냥 팍팍 트이는구나. 들어오는 거는 어디서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으면은 자기가 예. 내놓는 거하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주에다 내놓고 우주에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우주라는 거는 서라운딩이거든. 차폐돼 있으면 응? 못 들어오지 않나요? 나가지도 않지. 차폐되어 있고 다 그런 거는 그 다음엔 또 무슨 얘기냐면 해밀토니안이 조 해밀토니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밀토니안도 들어가요. 차폐되어 있다, 뭐가 있다, 인바이러먼트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그거 다 뭐냐면 해밀토니안이 아이솔레이션 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 또 다시 들어가는 거. 그 문제를 따로 풀어야 되는 거죠. 저 교수님 질문 있는데요. 음. 그러면 그 에너지를 일단 어느 위치에서건 그 방출하면 그만큼 똑같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궤도가 어디든 상관이 없고 그 궤도 위치에 따라서 그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레벨이 결정이 궤도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이야, 아이겐 펑션이야. 궤도라는 거는 없어. 그 웨이브 펑션이 존재를 하는데 존재를 하려면은 예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가 되고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고 그러려면은 에너지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 상태로 돼 있어야 되고 나가는 놈하고 들어오는 놈하고 항상 똑같아야 된다. 그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그 에너지 레벨은 그렇게 그 원자핵 주변에 있을 때 양자화될 수 있나요? 양조화되니까 그런 거지. 양조화되어 있으니까 그 값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떨어질 수 없으니까 나간 거하고 들어온 거하고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다. 벌써 말이야. 워낙 완벽하게 지금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디펙트, 그런 모순 같은 것들은 벌써 다 해결을 해놓은 거다. 그럼 그 우주에서 온다는 그 소스는 정체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내가 낸 것만큼 오는 거지. 인바이러먼트에다가 내가 내는 거야. 내가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를 내보낸다는 얘기를 어디다 내보내느냐면 우주에 내보내는 거거든. 우주라는 거는 뭐냐면 나 이외의 모든 것이 다 우주거든. 주변에다가
내보낸 만큼 주변에서 받아들여요. 또 교수님 그러면요 음. 그 원자가 한 개만 있는데 음. 그게 외부에서 어떤 프로체이션 전혀 안 줬는데도 그 자체에서만 그냥 그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있다는 지금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만 있을 때, 응? 예. 지금 두 개가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원 오브 R의 육승에 그 에너지가 나오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계산을 했잖아. 하나만 있을 때, 하나만 있는데 지금 차지 뉴트럴한 아르곤 원자가 하나가 있을 때, 한 놈만 있을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런 플러케이션 같은 게 생겨나느냐, 하나만 있을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나느냐, 다른 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놈이 가까워지면 한쪽에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 그런 것들이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쉬운데 한 놈만 있을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락츄에이션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느냐 지금 질문이거든. 당연히 있지. 내가 수업 시간에 내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줬어. 양자역학 시간에 베큐um 플락츄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줬잖아. 베큐um 플락츄에이션에 의하면은 진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줬잖아. 응? 여기 지금 진공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있는데 이 진공도 플락츄에이션을 한다 그랬어요. 그게 불확정성 원리 때문인가요? 불확정 원리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응? 베큐움도 플락츄에이션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랬어. 응? 그래서 내가 디락의 C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준 적도 있고 디락의 바다를 보면은 베큐움은 디락의 바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지금 플러스 차지가 하나 일렉트론이 만약에 하나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갑자기 일렉트론이 두 개가 생겨나고 포지트론이 하나가 생겨나는 이 세 개를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것들이 이제 생겨난 거고 이거는 뭐냐면 디락의 바다에 있던 일렉트론이 하나가 튀어나오게 되면 그 일렉트론이 이 일렉트론이고 디락 바다에 동그라미가 하나 생긴 게 포지트론이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이런 디락의 바다 속에 일렉트론들로 딱 차 있는데 그 일렉트론이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디락의 바다라 그랬고 이거를 베큐움 플락츄에이션이라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론의 차지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되는 이유를 내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거는 베어 차지가 아니라 거기에 인듀스 된 거 일렉트론이 여기 있으면 진공 속에 있으면 일렉트론이 있으면 그 주위에 일렉트론들은 멀리 가고 베큐움 속에 있는 일렉트론 멀리 가고 그 주위에 있는 포지트론은 가까이 와가지고 결국 이것의 차지가 베어 차지는 모르지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되는 데서 일리브리움을 이루더라. 그래서 이게 리노멀리제이션 그룹의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는 거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 응? 베큐움도 플락츄에이션을 하고 있는데 리얼 차지가 플락츄에이션 안 할 리가 있냐? 당연히 플락츄에이션이 어느 정도로 작으냐 크냐 그게 문제가 되겠지. 베큐움 플락츄에이션에 에비던스 같은 것들을 내가 양자역학 시간에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얘기한 적 있어. 그게 뭐냐면 레이저에서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이 일어나고 있는 그 원리가 베큐움 플락츄에이션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거 얘기했지? 나영식 얘기했지? 그래서 그때 다 비디오 찍어 놔가지고 그거 다 해놨어 지금? 영식아 영식이 어디 마구 어디 손으로 뭐 정치가 같아. 무슨 발언한 다음에 기자가 오면 이렇게 맞고 말이지. 예. 베큐움 플락츄에이션 다 얘기했어. 예. 또 질문. 근데 다 좋은 질문이야. 이런 질문들이, 이런 기발난 질문들이 자꾸만 나와요. 젊을 때 이렇게 자꾸만 이 질문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야 돼. 응? 저도 하나 질문 있는데. 그래. 야, 오케이. 좋다. 이 질문이 안 나가면 금방 추월당해, 이제. 그때 친구가 물어봤는데 대답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다는 거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를 한다 해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허용되지 않은 에너지에는 그 물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공간이 컨티뉴어스하지 않고 이제 디스크리트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요? 자, 에너지가 콘타이즈 되어 있는 경우하고 지금 자유낙하하고 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연관성이 어떻게 된 거냐. 글쎄 이럴 때 잘 생각이 안 나면은 well good question 딱 하면 되는데 야, 이 에너지 콘타이제이션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이야.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콘타이즈 되어 있다. 양자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값들은 에너지를 이제 갖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지? 어느 세계에서 이게 일어나지? 미시 세계에서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 거시 세계에서는 안 일어나나? 일어나겠지만 너무 크기가 작고 미시 세계에서 보면은 요 에너지 간격이 말이야. 요 에너지 간격인데 에너지 간격이 이제 굉장히 작지, 그치?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자, 이게 델타 E라는 거는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겠다, 그치? 델타 E는 이놈이 에너지가 이놈이 이 콘타이즈 됐다 그랬다 이게 완전한 한 점이 아니라 한 라인이 아니고 그것도 두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타임이 거기에 결부돼 가지고 델타 E하고 델타 타우가 이게 이제 H바보다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이게 말이야. 거시세계로 되면 어떻게 될까? 거시세계로 되면. 거시세계. 그럼 뭐 이게는 원자의 세계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거시세계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 거시세계는 분자의 세계, 그렇지 않으면은 고체의 세계에서 이제 그렇게 되겠다 하는 얘기겠네, 그지? 그러면 뭐 고체의 세계는 이렇게 있는 놈들이 옆에 있는 놈들이 고체의 세계는 이제 우리 다 공부하겠지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된 놈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붙으면은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거 혹시 뭐 다른 책에서 본 적 있냐? 이게 점점 커지고 그래가지고 밴드를 이루더라. 두 개가 말이야.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에너지, 이 원자의 에너지 레벨 두 개가 있는데 이놈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본딩 상태고 엔티 본딩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하나는 낮아지고 하나가 높아지고 이런 거 단 두 개만 이렇게 가까워지더라도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두 개가 이렇게 갈라진다. 그런 거 한번 공부해 본 적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세 개가 온다 그러면은 이게 뭐 이렇게 되고 네 개가 온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까운 놈이 한 놈만 있을 때하고 두 놈이 생겨나고 세 놈, 네 놈, 다섯 놈이 있는 경우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적으로 보면은 컨티뉴한 상태가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거시 세계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미시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에너지 웰 콘타이즈 되어 있는 그 에너지 상태가 거시 세계로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갈 거다. 그런 거는 우리가 미로 짐작을 할 수 있고 이게 두 개만 돼도 이런데 아보가드로 수만큼 10의 23승계가 되어 있으면은 연속적인 그런 에너지를 이제 다 가질 수 있을 거다 하는 얘기네. 바위를 얘기하는 거하고 원자를 얘기하는 경우는 그래서 동일한 경우는 아닐 거다 하는 게 우리 생각이다. 그러면 지금 돌멩이가 떨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원자 하나를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이제 힘찬 바위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게 몇 개가 있느냐면은 10에 뭐 23승계가 아니라 뭐 30몇 승 뭐 이렇게 되겠네. 이 큼직한 게 이제 떨어져. 그러면은 그 바위의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에너지 상태는 콘타이즈되어 있을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연속적인 그런 우리 그냥 고체 물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바위 떨어지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왜 원자의 세계에서
에너지 퀀텀을 생각을 안 하느냐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그것까지 지금 다 포함이 돼가지고 그거에 모순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바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거든. 자, 그럼 그러한 바위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에너지 콘티제이션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아까 뭐라 그래서 공간이 콘타이즈 돼 있냐? 원자의 세계에서도 공간은 콘타이즈 돼 있지 않아. 에너지는 콘타이즈 돼 있고 모멘텀은 콘타이즈 돼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공간은 거시 세계에서는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조차 없고 원자의 세계에서는 공간은 콘타이즈 돼 있잖아. 원자의 세계에서. 그래서 클래시컬하게 생각해도 한번 생각해볼게. 굉장히 좋은 질문.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서 유추를 해서 그 모든 경우를 다 설명을 해 거거든. 그게 이제 피직스라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서는 세상의 문제를 다 풀 수도 없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서 세상을 유치를 생각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서 추측을 해가지고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그 실력을 키우는 거지 세상의 모든 경우를 다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배운 거 가지고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바위 떨어지는 거를 스페이스 콘티제이션 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무슨 모순이 있느냐, 전혀 모순이 없어요. 그리고 양자역학은 고전역학을 다 포함한 거예요. 양자역학하고 고전역학하고 고전역학을 가지고 양자역학은 설명할 수 없지만 양자역학을 가지고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스터 이퀘이션이고 마스터 시어리이기 때문에. 또 질문? 질문이 많을수록 좋아. 그래야 재미나잖아, 그래? 사는 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를 알아냈느냐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냈어요. 요거 어떻게 유도를 했느냐. R분의 1의 6승, 이게 두 개가 붙어가지고 말이지. 두 개가 붙어가지고 안정한 상태를 가려면은 이게 떨어져 있을 때보다도 에너지가 낮아야 되고, 두 완전히 붙는 것보다도 에너지가 낮아야 되고, 이런 상태가 거기에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왼쪽으로 붙으면은 요 R 이퀄 제로가 되는 점에서 되면은 두 개가 그냥 딱 달라붙은 거고, 지금 딱 달라붙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거니까. 근데 무한대보다도 작고 제로보다도 작고, 근데 요거를 기술하는 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어트랙티브 포스에 여기다가 이거를 놓으면은 굴러 떨어지는 거거든. 그게 어트랙티브 포스고, 여기다 놓으면은 굴러 도망가는 거거든. 이게 리펄시브 포스예요. 그럼 어트랙티브 포스의 근원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플락추에이션에 의한 인디스 다이폴 모멘트, 둘 사이에 인터랙션에 의해 가지고 아래 6승분의 1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은 우리가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empirically 경험적으로 그냥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12승분의 1을 넣었어. 그거 12승분의 1은 이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유도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R의 6승분의 1을 우리가 지금 유도를 했고,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리펄시브 포스이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는 마이너스로 하나는 플러스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R의 6승분의 1이 굉장히 숏 레인지 포스인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다른 숏 레인지 포스,
그거를 하려니까 아래 6승분의1보다는 더 파워가 더 커가지고 근데 제일 좋은 게 아래 12승분의 1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서는 차지 뉴트럴한 그러한 파티클들이 아톰들이 이룰 수 있다. 솔리드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거를 근데 이게 이거 이렇게 썼는데 이게 도대체 엡실론하고 시그마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아래 12승분의 A에다가 여기 아래 6승분의 B 이거하고 이 폼이 완전히 똑같은 거야. 이게 A하고 B 언노운 팩터가 두 개인데 여기서 시그마하고 엡실론이 있어가지고 언노운이 똑같아서 포멀리즘이 완전히 이제 동일한 거거든. 왜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그 포멀리즘을 결정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쉬워서 이제 그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놓고서 우리가 여기 지금 어트랙티브 포스, 리폴시브 포스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만약에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서 요거 둘 사이만 어트랙티브 포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트랙티브 뭐 리폴시브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되어 있을 거다. 이게. 그럼 얼마만큼 낮은 거냐 그러면 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거를 지금 다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이것도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여기 있는 놈들도 이 포뮬라를 이제 완전히 이제 따를 거예요. 근데 하여간에 요 두 개도 어떻게 되니? 요것도 이렇게 보면 두 개가 가까이 있으니까 무한대로 있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지.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서도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겠네. 요거하고 요거 상태도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겠는데 그거보다는 요거가 에너지가 굉장히 작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놈이 있으면 A라는 놈 주위에는 지금 제일 가까운 것들이 몇 개가 있느냐? 여러 개가 있고 두 번째 가까운 놈이 있고 세 번째 가까운 놈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한 놈 한 놈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다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처지 뉴트럴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FCC 구조를 이뤄요. FCC가 가장 대부분 경우 FCC가 가장 안정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상태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U를 이제 계산을 하면 U의 토탈이 어떻게 되느냐 U의 토탈이 자 여러분들 책에 2분의 1 써놓고 여기 N자 써놨는데 2분의 1에 N자 왜 써놨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O 엡실론 이렇게 써놓고 자 2분의 1 N이라고 쓴 거는 여기 지금 한 놈이 있으면 이 A라는 여기 있으면은 이놈하고 옆에 거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근데 항상 요거하고 옆에 거 이런 거 했을 때 이놈의 옆에도 되는 거니까 두 번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을 이제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해야 돼요. 이 시그마를 써가지고 말이지 R분의 시그마의 몇 승? 12승 뭐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R분의 시그마의 6승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야 이게 지금 A라는 점하고 모든 세상의 다른 놈들 모든 걸 다 한 건데 그거를 이제 다 더해야 되는데 이게 구조가 결정이 되면 저거는 구조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 그런 숫자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거를 다 넣어가지고 요 R을 그냥 가장 빠른 거 아니 가장 가까운 거를 이게 빼내가지고 나머지 거를 R에다가 R0 넣고 P에다가 AX라고 하면 R0 밖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FCC 구조인 경우에는 구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넘버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 그러한 넘버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실험하고 굉장히 잘 맞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DU에 우리가 토탈하고 어디에서 이퀄리브리움을 이룰까 하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해보면 그러면 둘 사이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에 그 R0에다가 시그마를 나눈 게 이게 1.09인 경우가
제일 좋은데 이론에 의해서 FCC 고차에서 이걸 해보면 1.09인데 실험을 해서 보니까 네온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1.24에서 답이 나오고 아르곤에서는 1.11이 나오고 크립톤에서는 1.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논에서는 1.09가 나오더라. 그래서 보니까 네온인 경우가 이게 제일 잘 안 맞고 지논인 경우가 이제 제일 잘 맞더라. 그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건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다. 이게 매스가 작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를 조금 잘 안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퀀텀 플럭추에이션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가벼우면은 이게 코렉션이 더 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이드로젠 아톰에서 로테이션 같은 이상한 현상들이 다 나오잖아. 우리가 그냥 클래시컬하게 이렇게 했던 거하고는 달리 새로운 현상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매스가 작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게 퀀텀 코렉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퀀텀 코렉션이 자연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런 퀀텀 코렉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야. 그래서 반대로 말스 포스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잘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냐면은 뉴트럴한 아톰들 사이에서 일어나 있는 그러한 경우인데 만약에 아이오닉 크리스탈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까 아이오닉 크리스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아이오닉 크리스탈은 NA하고 CL이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CL이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는 NA하고 CL이 붙어 있는 경우가 참 안정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요거에 비해 가지고 6.4 일렉트론 볼트나 더 높으니까 이렇게 NA하고 플러스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오닉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세상에 굉장히 유리하더라. 이렇게 되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리튬 같은 걸 보면 리튬이 자연에 그냥 있을 때는 1s에 2s의 원 상태로 있는데 그거보다는 1s의 2 상태인 리튬에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은 최외곽전자가 클로우 쉘을 이루고 있고 그런 경우가 에너지가 이제 상당히 더 안정이 되어 있다. 이게 플로린인 경우에도 1s에 2개에다가 2s에 2개 그 다음에 2p에 5개가 있는데 플로린은 그래서 일렉트론을 하나 더 받아가지고 1s에 2, 2s에 2, 2p에 6 이런 상태로 이렇게 되려는 텐던스가 이렇게 강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든지 하나를 일렉트론을 주고 하나를 받고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고치 상태를 이루면은 그게 에너지가 이제 더 낮아지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경우를 한번 자연히 우리가 한번 그런 경우를 한번 기술을 해보자. 그럼 그런 거를 기술할 때는 제일 쉽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다. 이게 여기에서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아이닉 상태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 만약에 이런 아이닉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 에너지가 아이오닉 상태로 되지 않았을 때 에너지하고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더 낮아질 거냐 하는 거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자 이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둘 사이의 인터랙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2의 자승이고 또는 Q의 자승이고 둘 사이의 거리고 그런데 둘 사이의 거리가 이게 제일 작은 거리를 우리가 미니멈을 R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했듯이 PI의 J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여기다가 같은 거냐 같으면은 리펄시브 포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르면은 어트랙티브 포스가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되더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요 에너지만 있으면 큰일이 나요. 이 에너지만 있으면은 모든 게 확 해가지고 한 점에 다 뭉치게 돼 있어. 그렇잖아. 왜냐면은 에너지가 근데 이게
이게 두 개가 말이야. 어트랙티브 포스가 바로 옆에 있는 놈이 어트랙티브 포스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점점 가까워져가지고 둘이 붙으냐 그러면은 세상에 어트랙티브 포스만 있으면은 결정구조 이루질 않아요. 뭐든지 그래. 어? 뭐든지 고체가 말이야. 어트랙티브 포스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콜랩스를 하게 돼 있어.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어트랙티브 포스에다가 리펄시브 포스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둘 사이가 이퀄리브리움 상태가 되는 그런 점들이 있어야 될 거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퀄리브리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리펄시브 포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리펄시브 포스는 아까 반대로 발생해서는 R의 12승분의 1로 넣는데 여기서는 R의 12승분의 1로 넣지 않고 이 리펄시브 포스인데 가까워지면은 무진장 커지는 그런 리펄시브 포스 말이야. 그런 리펄시브 포스는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아까는 R의 12승분의 1로 썼는데 지금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분의 R을 로로 쓰는 거. 이것도 굉장한 리펄시브 포스예요. R의 12승 이거 엄청난 가까워지면은 그냥 12승으로 그냥 팍팍팍 뛰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엄청나. 이것도 익스포넨셜. 결국 익스포넨셜이 더 세게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퀄리브리움 그 근처를 다룰 때는 이거를 하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아이오닉인 경우에는 이걸로 가지고 하는 게 이제 포멀리즘이 더 쉬워서 이걸로 지금 해가지고 U의 모양을 이제 이렇게 쓰더라 하는 얘기. 그러면 U의 토탈을 만약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 U의 토탈은 어떻게 되느냐면 얘네 U의 I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고 자 가장 요거는 리펄시브 포스하고 어트랙티브 포스인데 이 어트랙티브 포스는 이게 nearest, next nearest, next nearest 다 들어가는데 리펄시브 포스일 때는 nearest 하나만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가파르게 가는 거기 때문에 벌써 next nearest 정도 되면 이게 nearest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0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룰 때는 뭐만 다뤄주면 되느냐면 가장 가까운 것만 다뤄주면 되는 거더라.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쓰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이게 G자가 들어가요. G자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G는 뭐냐면 nearest neighborhood의 개수야. nearest neighborhood의 개수가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이야 여기에서 요거 시그마 이거 다 더한 거 시그마 써놓고 PIJ 요거까지 다 더한 거 여기에서 뭐라는 게 들어가느냐 마델른 콘스탄트라는 게 들어가요. 마델른 콘스탄트 알파인데 이 마델른 콘스탄트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알파의 Q의 자승에다가 그 다음에 R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알파가 이른바 마델른 콘스탄트야. 마델른 콘스탄트는 뭐가 결정이 되느냐면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결정이 되면은 마델른 콘스탄트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U 토탈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U 토탈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U 토탈을 미니멈으로 하는 그 점에서 이퀄리브리움 상태를 이룰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미분을 해서 R을 결정을 해버리고 미분해서 0이 된 점에서 R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U 토탈을 알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U 토탈은 얼마가 되느냐 U 토탈은 N 알파 Q 자승 R0에다가 1 마이너스 로를 R0로 이렇게 나눈 게 되더라. 그래서 이 아이오닉 크리스탈인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콘스탄트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이른바 뭐냐면 마델른 콘스탄트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코발란트 본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건 이게 사실 고등학교 때 딱 공부한 거다. 코발란트 본딩. 코발란트 본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CL도 마찬가지예요. CL도 마찬가지고 산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CL인 경우에는 맨 최애각전자에 몇 개가 들어가 있지? 7개 들어가 있고 7개 있고 여기도 7개 있으니까 7개 있는데 말이지 7개 있는데 8개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면 한 개 한 개를 더러 쉐어를 해가지고 말이지 CL이 있고 CL이 있으면은 이쪽에 있는 한 개를 꽂고 한 개를 꼽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쪽에서 봐도 8개 이쪽으로 봐서도 8개 이런 상태로 있는 거를 그렇게 상태가 되면 에너지가 상당히 낮아지니까 그런 상태로 있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코발란트 본딩이에요. 코발란트 본딩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본딩이 굉장히 센 경우에 이것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센 다이아몬드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다른 쪽에 있는 것을 빼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코발란트 본딩을 이뤄요. 다이아몬드인 경우에는 카본은 몇 가냐면 카본은 4가거든. 그러니까 4개가 이제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4개의 밴드가 이렇게 가가지고 한 카본에 대해서 4개의 밴드의 본딩이 이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놈을 꺼집어 내려면 4개를 잘라버려야 되거든. 굉장히 많은 거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카본인 경우에는 다이아몬드인 경우에는 그거 잘라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본딩이 이제 굉장히 커져요.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제일 써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세공하잖아.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다 깎잖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이게 고치 물리가 나오기 전에도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게 나오기 전에도 벌써 결정하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전에도 소금은 벌써 알았고 소금을 여러분들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소금 구조가 저런 구조가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 소금은 그냥 알 수가 있어. 망치로 때려서 이렇게 봐도 되고. 근데 요즘 애들은 그 굵은 소금이나 이런 거 별로 본 일이 없을 거야. 근데 우리는 굵은 소금 있잖아. 그 염전에서 나오던 거 굵은 소금. 뭐 이렇게 보면 눈으로 이렇게 보면 진짜 이게 다 이렇게 각져 있는 게 다 보이거든. 요즘에는 뭐 그걸 갈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거 뭐 이렇게 해서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죽염 그것도 실어가지고 뭐 이렇게 배나무로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결정 구조는 그냥 뭐 그 안을 보면 색깔조차도 말이지 임퓨리티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봐가지고 소금의 결정 구조를 아느냐 그러면 경아라 소금 결정 구조 본 적 있니? 무슨 거요? 굵은 소금 본 굵은 소금 본 적 없어? 있죠. 있어? 굵은 소금 보고 결정이 이렇구나 그래서 막 희열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이 굵은 소금 말이야. 이 결정 구조를 옛날에 그냥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도 알았어요. 다이아몬드는 그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다이아몬드 이렇게 보면은 깎은 걸 보면 엄청나게 깎았잖아. 그 면 하나하나가 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100, 111 뭐 이런 것들이 뭐 그게 뭐 79, 78, 77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돼 있는 거거든. 그걸 사람들이 다 그걸 결정 구조를 알아가지고 깎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뭘로 깎니? 다이아몬드를 깎으려면 다 부셔져. 왜냐면 다이아몬드가 제일 세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깎으려면은 다이아몬드로 깎아야 돼. 그리고 서로 결정면을 다 알아가지고 조금 센 결정면 가지고 작은 결정면을 이렇게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코발란트 본딩이 이게 방향성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 어느 쪽으로 본딩이 됐느냐. 그러니까 본딩의 디렉션 같은 것들을 이제 기가 막히게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강한데
다이아몬드하고 구조가 같은 게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다이아몬드하고 구조가 같다. 여러분들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고 있는 실리콘 말이야. 실리콘의 테크놀로지, 실리콘의 구조가 다이아몬드 구조가 같다. 실리콘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리콘? 우리나라가 반도체 엄청난 강국이잖아. 우리나라가 반도체만 가지고 우리나라 말이야 전 수출에 반도체 분야가 차지하는 게 5분의 1 가까이 차지한다면 그래요. 엄청난 거예요. 반도체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스토리지 그런 것들이 다 고체 물리학에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Fe2O3, 바륨 페라이트 뭐 이런 쪽이 지금 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쪽이에요.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고체 물리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지. 또 내가 대만 아저씨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뭐 별로 다르지 않을지도 몰라. 대만에서는 반도체 뭐 인포메이션 이쪽에 지금은 다 이게 핸드폰 있지만 옛날에 이게 삐삐 차고 다녀가지고 약간 그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초치기로 그냥 경쟁이 새로운 물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면 엄청나게 그 벌이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불러들인데 삐삐 나오면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공장으로 와가지고 문제점 다 해결하고 탁 하면은 그냥 부르면은 외국 가가지고 바이오 상대해야 되고 뭐 기술 개발해야 되고 세계에서 제일 심장마비 많이 걸리는 직업이에요. 초치기로 프로덕션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냐. 잠도 못 자고 말이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반도체 산업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막 아우성이야. 그냥 똑똑한 애들은 그냥 다 들어가. 급사가 제일 많은 직업죠. 하여간에 이 프로덕트의 주기가 너무 빠르면 벌어들이는 것도 엄청나지만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직업에 대한 거. 나는 이게 뭐 아니야 괜찮아.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게 피부과 선생님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도체는 초 단위로 새로운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피부병은 세기가 지나도 피부병의 종류가 변하지 않아가지고 그만해. 오케이. 하여간에 이 익사이트 하여간에 이 물리 공부하면 엄청나게 익사이트 하거든. 하이드로젠 본딩, 메탈릭 본딩에 의해서 나와있구나. 메탈릭 본딩. 여러분들 메탈릭 본딩은 말이야. 구리 같은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메탈릭 본딩은 뭐를 낮출까? 나는 이게 메탈릭 본딩을 볼 때마다 에너지를 낮추는데 에너지도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잖아? 메탈릭 본딩은 이 카이네틱 에너지를 엄청나게 낮추는 본딩이에요.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렇게 지금 일렉트론이 여기 지금 로컬라이즈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일렉트론들이 로컬라이즈 돼 있다 하는 거하고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어느 게 카이네틱 에너지가 나요. 경화나 퍼져 있는 경우하고 로컬라이즈 되는 경우하고 어느 게 에너지가 카이네틱 에너지가 크냐?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경우가 카이네틱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우리 옛날에 이거 했었잖아. 양자역학 시간에 이렇게 놓고서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게 꼬부라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크다 그랬어요. 웨이브 함수가.
근데 이게 지금 로컬라이즈 돼 있으려면은 이렇게 꼬부라진 게 이렇게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이 프리 일렉트론들은 금속 내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완전히 퍼져 있거든. 그리고 완전히 퍼져 있어. 웨이브 펑션이. 카이네스 에너지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거든. 프리 에너지를 어떻게 낮추느냐면은 카이네스 에너지 굉장히 낮춰가지고 로컬라이즈 돼 있지 않고 퍼져 있을수록 카이네스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니까 이게 저렇게 될수록 이제 유리하더라. 유리하니까 그 방향으로만 가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본딩이 에너지 낮아진 게 굉장히 크니까, 에너지 낮아진 게 크니까 굉장히 결합력이 이것도 커요. 금속 결합력 굉장히 크지 않아, 그지? 야, 금속 결합력 크지. 그래서 망치는 뭐로 만들어? 금속으로 만들잖아, 그지? 그래서 결합력이 이제 굉장히 커요. 결합력이 크고, 이오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하고 달리 이게 결합력이나 뭐 이런 거로 따지면은 방향성이 다른 거보다 좀 적겠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얘기하고 있는 거 말이야.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딩도 뭐 그냥 뭐 여기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한쪽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렇게 좀 한 원자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좀 더 가깝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본딩을 이루는 경우, 이런 게 이제 하이드로젠 본딩. 하이드로젠도 이렇게 보면은 퍼마넌트 다이폴 모멘트 형성이 돼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하이드로젠 본딩인데, 이거는 좀 약하지, 그지? 좀 약할 거야. 왜냐하면은 이 카이네틱 에너지를 그렇게 왕창 줄인다든지, 한쪽에 있는 일렉트론이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나타나는 아이오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코발란트 본딩에 비해 가지고 낮을 거다 하는 얘기. 자, 그러면 우리 양자역학을 공부했으니까 수소 원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수소 원자의 크기가 얼마냐 그렇게 얘기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웨이브 펑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의 프로바빌리티 제로가 됐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체 물리를 다룰 때 이 반지름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다루면은 그래도 양자역학하고는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일렉트론의 클라우드가 어디까지 웬만큼 뻗쳐 있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버리지 않아도 돼요. 이 R0 이렇게 반경, 원자의 반경. 응?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Na 같은 경우에 Cl 같은 경우, Na에서 이거 하나 떨어져 나가면 여기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반경이 좀 큰 것 같지만은 NA에서 플러스 하나가 딱 떨어져 나가면은 반경이 웨일 디파인이 되면서 딱 들어맞는 그런 반경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하고 서로의 반경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 반경을 알면은 NA하고 이거 반경 알고 Cl의 반경 알면은 이것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반경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나쁜 개념만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다이아몬드도 반경이라는 게 있어. 다이아몬드에서 C하고 C 사이의 거리가 1.54 앵스트롬인데, 그러면 다이아몬드의 반경은 얼마가 되느냐? 반이다. 0.77이다. 실리콘의 반경은 얼마냐? 1.17이다. 그럼 실리콘 카바이드는 실리콘도 알고 카본도 아니까 반경이 얼마냐? 그럼 두 개를 이제 더하면은 실험하고 거의 이제 맞아 들어가더라.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이오닉 크리스탈에서 반경 구하는 방법들이 좀 나와요. 아이오닉 크리스탈에서 반경 구하기. 아이오닉 크리스탈에서 반경을 구한다. 예를 들어서 바륨, 타이타네이트 옥사이드 이런 경우에 이제
근데 이게 어떤 이 사람들이 경험 법칙인 것 같은데, 이 경험 법칙인 뿐만이 아니라 경험 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좀 복잡해서 이론으로 꼬집어내기가 어려워가지고 실험으로 먼저 한 다음에 그거 자꾸만 여러 경우로 해서 해가지고 하면은 엠피리컬하게 경험적으로 법칙 만들어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복잡한 거를 머리밥을 다 돌려가지고 결국은 만들어내고 그래. 만한 거는 다 만들어내요. 응? 그래서 이게 경험 법칙이긴 하지만 이 경험 법칙에 의하면은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있고 그리고 이런 APO3 이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APO3는 이거는 APO3 페롭스카이트 구조라고 하는 건데 페롭스카이트 구조 이 구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혹시 페롭스카이트 구조만 연구하는 그런 물리학자가 될지도 몰라. 페롭스카이트 구조. 이래서 여러분들 그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크리스탈 중에 페롭스카이트 구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게 이걸 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구조 중에 하나가 페롭스카이트 구조인데 이 페롭스카이트 구조를 보면 내가 그럼 왜 이 페롭스카이트 구조를 이렇게 빡시게 잘 아느냐? 이 페롭스카이트 구조가 공부 많이 했거든. 초전 자체가 페롭스카이트 구조의 변형물이야. 물론 내가 그거를 공부를 안 했어도 다 알겠지만 뭐 잘났죠. ABO3 이게 이 페롭스카이트 구조인데 전공이라고 해놓고 구조 까먹으면 안 된다. 이거 오래되는데 공부 많이. 페롭스카이트 구조를 보면 한 놈은 말이야. 한 놈은 코너에 있어. 한 놈은 코너에 있고 아니 이 코너가 센터지 진짜. 센터고 다른 한 놈은 코너에 있어요. 하나는 A고 하나는 B야. 그러면 원 유니트 셀 속에 A하고 B의 개수가 몇 개냐? 똑같냐? 다르냐? 똑같죠. 똑같잖아. 이거는 가운데 있으니까 온통 쳐지고 이거는 8개 있지만 8분의 1 곱해져야 되니까. 그러면 O3는 어떻게 있느냐? O3는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X. 이렇게 또 이렇게 가. 그럼 거기 X. X를 어디다 했어? 면에 가운데다 X를 쳤어. 몇 개 있을까? 면이 6개 있고 반씩 나눠 있지 이거. 네, 3개. 그래서 이렇게 있고. 따따따따따 여기다 넣고. 따따따따따 조면에도 있고 그래서 해놨어요. 여기가 말이야. 여기가 타이타늄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BA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자, 퀴즈. 타이타늄의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가 몇 개가 있을까요? 타이타늄의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의 개수. 넘버 오브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 타이타늄 몇 개? 6개. 몇 개? 6개. 타이타늄 6개 있네, 그지? 그 다음에 뭐 있지? 바륨 있네, 바륨. 바륨 몇 개 있지? 바륨의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 바륨의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 12개 있어. 왜 12개 있느냐? 이 놈을 보면 이 면에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 면이 몇 개 있지? 하나, 둘, 3개가 있지. 그래서 4, 3, 12, 12개요. 그러면 바륨하고 타이타네이트하고의 이 거리를 이렇게 보면 보통은 R에 TI, R에 BA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런 구조에서는
산소가 들어가 있는 이 구조에서 이렇게 써놓고 델타 10이라는 게 델타 N이 있어요. N은 여기에 몇 개냐면은 자, BA하고 O 사이의 거리는 BA에다가 O에다가 델타 12. 타이타늄하고 O 사이의 거리는 TI에다가 O에다가 이건 델타에 얼마? 타이타늄은 주위에 몇 개가 있다 그랬냐면 6개 있잖아, 그지? 이런 이상한 엠피리칼 로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구조에만 해당이 되나? 잠깐 이제 이 경험 법칙은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되는 건 아닐 거고. 아토미 레디어스. 이거를 한 사람에 의하면은 스탠다드 하여간에 주위에 12개냐 6개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테이블로 델타 10에 델타 6이 나와 있는데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77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의 모든 경우에 돼 있는 경우가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라는 얘기가 책이 없네. 하여간에 키켈 아저씨가 뭐라고 썼는데 잠깐 보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가는 별로 나와 있지 않은데 케타이언하고 애나이언 경우에 케타이언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애나이언 사이에 결합이 돼 있을 때 그렇게 돼 있다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R6은 얼마냐면 R6은 그 0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R12는 얼마가 되느냐면 델타 6은 0이고 델타 12는 0.1이고 엑스트라는 경험 법칙에서 나온 건데 중요한 거 뭐 하나 빼뜨렸나? 요거 1차원으로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요거 1차원으로 이렇게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마델론 콘스탄트 계산할 때 요 사이의 거리가 하나는 R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두 개가 있을 때는 2R분의 1이고 3R분의 1이고 이렇게 되지. 1차원인 경우에 세상에 1차원 크리스탈이 있느냐 있을 수 있어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자, 요거 하면은 뭐하고 마찬가지예요? 로그 2 되지, 그지? 그게 이제 책에 좀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이게 3단원이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4단원 재빨리 하고, 오늘은 4단원까지 합시다. 이렇게 5분 쉬고.